전투에서 맨 처음 사용됐을 때 이것보다 더 빠른 건 없었죠. 우린 하퍼 하우스 웨펀 프로덕션의 게리 하퍼에게 이 기계의 성능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힘이 대단하죠. 정말 놀라워요. 처음 접해보면 어떤 공포가 느껴지죠. 게린 먼저 이 총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었어요. 총을 발사 상태로 놓고 나면 오른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특이하죠? 그러면서 오른손을 사용해 표적의 발사각을 조절합니다. 그런 다음 총구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자동 진동 조절 장치의 폭을 거리에 따라 조금씩 흔들리게 조절을 해놓습니다. 아니면 총구를 직접 맞출 표적에 곧바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든 1차 탄창을 받아서 끼워 놓은 다음 발사하면 되죠. 총알이 흩날리는 모습이 상당히 살벌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발명자이자 이상주의자였던 리차드 게이틀링 박사의 의도였죠. 1882년 그는 이 속사포를 만들면서 이 무기가 위협용으로만 쓰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전쟁의 무익함을 알고 서로 간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원했죠. 그런데 슬프게도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의 총은 순식간에 세계에서 손으로 쏘는 가장 인기 있는 총이 돼버렸죠. 자신에게 상처 입히지도 않고 반동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목적하는 데는 어디든 쏠 수 있어요. 견착식 총에서 볼 수 있는 조준에 대한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평론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게이틀링 기관총은 얼마나 빠를까요? 자동 기관총의 사격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격의 순환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총기의 이론적인 발사 능력을 기계 역학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격의 실제 전달률이 있는데 이건 인간적 요소를 추가한 걸로 탄창을 갈고 조준하거나 헤매는 것 등등이죠. 이론상으로는 이 게이틀링 기관총은 분당 1200발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퍼팀이 직접 발사 실험을 한 결과 분당 600발이 발사됐죠. 그렇다고 해도 단발식 소총으로 무장한 보병 수십 명보다도 더 효율이 높습니다. 초기 게이틀링은 총알이 막히는 문제가 있어서 발사 속도를 더디게 했죠. 그러나 1879년 게이틀링사의 진취적 사원이었던 W.L. 브루스가 대단히 우수한 새로운 삽입 장치를 만들어 브루스피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장치는 진자에서 움직이는 두 개의 탄약 활송 장치입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탄피 쪽을 나란히 놓은 다음 진자 메커니즘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 박스는 빼버려요. 그러면 이 탄약의 기둥들이 총알이 발사될 때 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둥이 텅 비게 되면 다른 박스의 압박 때문에 브루스피드가 다른 기둥으로 바뀌게 되죠. 이 기둥이 발사되는 동안 여기 이 기둥에 다시 총알을 잽니다. 브루스피드는 총알이 막히는 걸 막아줘서 사수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죠. 모든 건 사수가 총알을 얼마나 빨리 재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흑색 화약 탄약은 엄청난 연기를 내뿜는다는 것이었죠. 사수는 표적을 맞추기 위해 감적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속도는 더 느려졌죠. 그래서 감적수가 있고 브루스피드를 갖춘 실제 전투 상황에서 게이틀링 기관총은 분당 약 500발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도에도 불구하고 살상력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됐죠. 군대가 야전에서 작전을 펼치거나 할 때 집단에 대한 사격의 정확도는 발사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문제는 빨리 쏘게 되면 서너 발을 맞을 상대가 10여 발을 맞게 된다는 건데요. 그건 총알 낭비입니다. 속도도 좋지만 정확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린 게리와 그의 팀에게 30m 전방에 표적을 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브루스피드와 감적수를 이용해서 박살을 냈습니다. 사격 측량. 표적 중심, 현 상태 유지. 표적 명중. 거의 명중입니다.
그러나 게리는 표적의 패턴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자국의 크기를 보면 처음 발사된 3분의 2는 같은 비율로 이 부분에 맞았어요. 그런데 기관총의 속도가 높아지면서 표적 지점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게이틀링의 사격률은 사격의 정확도를 결정합니다. 크랭크의 속도를 늦출수록 사격의 조절이 쉬워졌죠. 우린 하퍼에게 한 번 더 사격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동 기관총의 시대가 열리자 수동 크랭크식 게이틀링 기관총은 경쟁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1911년 전쟁이 벌어진 지 50년 후 게이틀링의 은퇴를 선언했죠. 그러나 게이틀링의 발명은 몇십 년 후에 발칸포에서 다중총신 디자인이 사용되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새롭게 발전된 게이틀링은 분당 3,000에서 6,000발을 쏠 수가 있었죠. 그 옛날 게이틀링 박사는 설마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요즘엔 휴대용 게이틀링 기관총을 살 수도 있죠. 바로 이겁니다. 기술은 똑같아요. 다행히 치명적이진 않죠. 여기는 2개의 탄약 활송 장치입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탄피 쪽을 나란히 놓은 다음 진자 메커니즘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 박스는 빼버려요. 그러면 이 탄약의 기둥들이 총알이 발사될 때 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둥이 텅 비게 되면 다른 박스의 압박 때문에 브루스피드가 다른 기둥으로 바뀌게 되죠. 이 기둥이 발사되는 동안 여기 이 기둥에 다시 총알을 잽니다. 브루스피드는 총알이 막히는 걸 막아줘서 사수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죠. 모든 건 사수가 총알을 얼마나 빨리 재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흑색 화약 탄약은 엄청난 연기를 내뿜는다는 것이었죠. 사수는 표적을 맞추기 위해 감적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격의 순환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총기의 이론적인 발사 능력을 기계 역학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격의 실제 전달률이 있는데 이건 인간적 요소를 추가한 걸로 탄창을 갈고 조준하거나 헤매는 것 등등이죠. 이론상으로는 이 게이틀링 기관총은 분당 1200발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퍼팀이 직접 발사 실험을 한 결과 분당 600발이 발사됐죠. 그렇다고 해도 단발식 소총으로 무장한 보병 수십 명보다도 더 효율이 높습니다. 초기 게이틀링은 총알이 막히는 문제가 있어서 발사 속도를 더디게 했죠. 그러나 1879년 게이틀링사의 진취적 사원이었던 W.L. 브루스가 대단히 우수한 새로운 삽입 장치를 만들어 브루스피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장치는 진자에서 움직이는 속도는 더 느려졌죠. 그래서 감적수가 있고 브루스피드를 갖춘 실제 전투 상황에서 게이틀링 기관총은 분당 약 500발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도에도 불구하고 살상력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됐죠. 군대가 야전에서 작전을 펼치거나 할 때 집단에 대한 사격의 정확도는 발사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문제는 빨리 쏘게 되면 서너 발을 맞을 상대가 10여 발을 맞게 된다는 건데요. 그건 총알 낭비입니다. 속도도 좋지만 정확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린 게리와 그의 팀에게 30m 전방의 표적을 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브루스피드와 감적수를 이용해서 박살을 냈습니다. 사격 측량. 표적 중심. 총알이 흩날리는 모습이 상당히 살벌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발명자이자 이상주의자였던 리차드 게이틀링 박사의 의도였죠. 1882년 그는 이 속사포를 만들면서 이 무기가 위협용으로만 쓰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전쟁의 무익함을 알고 서로 간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원했죠. 그런데 슬프게도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의 총은 순식간에 세계에서 손으로 쏘는 가장 인기 있는 총이 돼버렸죠.
자신에게 상처 입히지도 않고 반동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목적하는 데는 어디든 쏠 수 있어요. 견착식 총에서 볼 수 있는 조준에 대한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평론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게이틀링 기관총은 얼마나 빠를까요? 자동 기관총의 사격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투에서 맨 처음 사용됐을 때 이것보다 더 빠른 건 없었죠. 우린 하퍼 하우스 웨펀 프로덕션의 게리 하퍼에게 이 기계의 성능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힘이 대단하죠. 정말 놀라워요. 처음 접해보면 어떤 공포가 느껴지죠. 게린 먼저 이 총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줬어요. 총을 발사 상태로 놓고 나면 오른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특이하죠? 그러면서 오른손을 사용해 표적의 발사각을 조절합니다. 그런 다음 총구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자동 진동 조절 장치의 폭을 거리에 따라 조금씩 흔들리게 조절을 해놓습니다. 아니면 총구를 직접 맞출 표적에 곧바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든 1차 탄창을 받아서 끼워 놓은 다음 발사하면 되죠.